안녕하세요, 제이디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1800년대의 레전드 버드 파울러와 니그로리그 출신 선수들이 후대에 인정받는 데 큰 공을 세운 야구인 벅 오닐의 커리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골든데이즈 에라의 명예의 전당 헌액자들 중 시카고 화이삭스 레전드 미니 미너소, 브루클린, LA 다저스의 레전드 길 호지스를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번 6명의 헌액자들 중 저를 놀라게 한 선수는 2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음 영상에서 다룰 짐 카트고 다른 한 명은 지금 소개할 미니 미노소입니다. 제가 미노소의 이름을 보고 놀란 이유는 그가 아직 명전에 안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당연히 명전 멤버라고 생각했던 이름이 헌액자 명단에 있어서 놀란 거였죠. 미노소의 생년에 대해서는 1923년, 24년, 25년생이라는 설들이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미노소의 쿠바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기록이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25년 11월 29일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미노소는 19세였던 1945년에 쿠바에서 3루수로 프로 생활을 시작합니다. SABR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미노소는 한 달에 150불을 받는 계약을 했는데요. 알만도 말산스 감독이 너무 뛰어났던 미노소를 타리그 팀에 뺏기는 걸 막기 위해 데려오자마자 월급을 200불로 인상해주며 한 시즌을 데리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미노소는 그 시즌 3할 이상의 타율을 기록했고 당연하게도 신인왕을 차지했죠. 이듬해인 1946년 니그로리그의 뉴욕 큐반스가 월급 300불의 미노소를 영입하며 그는 미국 프로야구에 진출했고 머지않아 니그로리그를 초토화시킵니다. 이 시기 미노소에 대한 설명은 그가 21세, 22세였던 47시즌과 48시즌 스탯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 기록은 과거 니그로리그가 인정받지 못하던 시절에는 버려진 기록이었지만 2020년 12월부터 니그로리그가 메이저리그 역사의 일부로 인정받으며 이제는 그의 공식 스탯이 되었습니다. 제키 로빈슨에 의해 인종장벽이 무너지고 흑인이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있게 되면서 미노소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 입단하지만 클리블랜드는 미노소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올스타였던 베테랑 3루수 켄 켈트너를 주전으로 쓰느라 미노소를 벤치에 앉혀두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클리블랜드는 미노소를 단 9경기밖에 출전시키지 않고 퍼시픽 코스트 리그의 샌디에이고로 보내버리죠. 미노소는 PCL을 폭격하며 무력 시위를 하지만 클리블랜드는 그를 부르지 않았고 기껏 불러올린 2년 후 1951년에는 훗날 MVP가 되는 알 로젠이 3루를 꿰차는 바람에 미노소는 또다시 8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확실한 3루수가 있었고 외야로 쓰자니 이미 해리 심슨이라는 유망주를 보유했던 클리블랜드는 미노소가 필요 없다는 판단하에 그를 시카고 화이삭스로 트레이드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 시카고에서 미노소의 전설이 시작되죠. 미노소는 이적 후 첫 타석에서 당시 3년 연속 20승을 거둔 양키스의 에이스 빅 라치의 초구를 쳐서 홈런을 날리며 시삭스 레전드에 등장을 알렸고 첫 시즌부터 타율 3할 2푼 4리를 기록하며 순식간에 시카고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시삭스 팬들은 그를 미스터 화이삭스라고 불렀고 정교함과 힘을 모두 갖춘 타격, 3차례 도루왕을 한 스피드와 당시 기준으로 리그 최고 수준이었던 수비력, 압도적인 운동 능력을 기반으로 한 다이나믹한 플레이를 선보인 미노소에게는 쿠바 혜성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1951년부터 60년까지 미노소는 메이저리그에서 10년간 전성기를 유지합니다. 그 10년 중 7번 올스타에 선정되었고 MVP 투표 5위 안에 든 시즌만 4번이며 골드글러브 3개를 차지했습니다. 미노소가 47년과 48년 니그로리그에서 49년과 50년에 PCL에서 찍은 괴물같은 스탯을 감안하면 그의 야구 실력은 47년부터 60년이 전성기였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미노소는 전성기가 굉장히 길었던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 최소 올스타급, 최대 MVP급 기량을 보유했던 시기에 2년을 PCL에서 보낸 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노소는 세인트루이스와 워싱턴을 거쳐 1964년에 자신의 황금기를 함께한 시삭스로 돌아와 마지막 한 시즌을 보내고 메이저리그에서는 은퇴를 선언하는데요. 그 후 47세까지 멕시칸 리그에서 선수 커리어를 이어가다가 친정팀 시삭스의 코치로 돌아와 1976년과 80년에 선수로 깜짝 출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76년에는 캘리포니아 에인절스의 시드 몬지를 상대로 안타를 쳐내 무려 만 50세의 안타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죠. 한 시대를 대표한 슈퍼스타이자 시삭스 프랜차이즈의 상징으로 당연히 명전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미노소가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가 명전에 가지 못한 이유는 1964 시즌까지 뛰고 은퇴한 미노소가 명전 입성 자격을 받은 건 1970년이었는데 명예의 전당이 니그로 리그 출신 선수들의 입성을 고려하기 시작한 게 1971년, 즉 미노소가 명전 자격을 얻은 해에는 명예의 전당에서 그의 헌액은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았고 그래서 첫 해에 바로 탈락해버렸다고 합니다. 1980년에 선수로 마지막 타석에 들어선 지 5년 뒤에 다시 한번 입성 자격이 주어졌고 그때는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긴 했으나 당시 투표자들은 전성기가 25년에서 30년 전이었던 미노소를 잘 몰랐고 80년대 당시는 지금처럼 선수에 대한 정보나 스탯이 널리 분포되어 있던 시기도 아니다 보니 계속해서 헌액에 실패했었다고 하네요. 결국 그는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는 걸 보지 못한 채 2015년에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냈던 시카고에서 눈을 감았는데요. 이번 특별 커미티의 투표로 명전에 이름을 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길 호지스는 브루클린, LA 다저스의 레전드로 50년대를 대표한 거포 일루수였습니다. 8회 올스타이자 55년과 59년 다저스의 우승에 공헌했고 통산 370홈런을 친 강타자였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1969년 어메이징 매치의 우승 감독이기도 하죠. 호지스는 최전성기 8년 동안 타율 2할 8푼 3리, 33홈런, 107타점을 평균으로 기록했습니다. 해당 기간 조정 OPS는 132였고 1950년부터 59년까지 50년대에만 310개의 홈런을 쳤습니다. 1950년대에 그보다 많은 홈런을 친 건 다저스 팀 동료였던 듀크 스나이더밖에 없죠. 그랬음에도 호지스는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지 못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전성기와 그 외 시즌들의 차이가 너무 컸다는 데 있습니다. 호지스는 전성기가 짧게 봐도 8년, 길게 보면 11년으로 결코 잠깐 반짝하고 사라진 선수가 아니지만 커리어 18년 중 잘했던 11년과 못했던 7년의 격차가 너무나 컸습니다. 앞서 1950년대에만 310개의 홈런을 쳤다고 말씀드렸는데 통산 홈런이 370개로 50년대가 아니었던 8시즌 동안은 고작 60홈런밖에 치지 못했죠. 최전성기를 제외한 나머지 시즌의 기록이 너무 별 볼 일 없다 보니 18시즌을 뛰면서 한 시대를 대표했던 선수라기에는 홈런, 타점, 득점 등의 누적 스탯도 특출나지 않았고 부진했던 7년 동안은 오히려 비율 스탯만 까먹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시대를 잘못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호지스는 지난 영상의 파울러나 오닐, 앞서 언급한 미노소처럼 흑인이라 차별을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호지스는 백인이었고 심지어 뛰어난 성품을 가졌으며 심판에게 항의하는 일도 거의 없던 신사 같은 선수였고 팬들에게도 겸손해 선수 생활 내내 팬들에게 엄청나게 인기 있는 선수였으며 기자들과의 관계도 좋았다고 알려진 사람이죠. 하지만 호지스는 선수로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시대에 뛰었습니다. 그가 뛰었고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야 했던 50년대와 60년대는 타율, 홈런, 타점, 득점 등 1차 스탯이 절대적인 지분을 차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1950년대 최고의 거포였음에도 단 한 번도 MVP 투표에서 7위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고 명예의 전당에도 입성하지 못했던 이유가 타율 때문이었죠. 호지스는 50년대의 거포였음에도 선구안이 좋아 볼넷이 많았으며 때문에 통산 타율과 출루율 차이가 8푼 6리였습니다. 3할 때에 고타율을 기록한 건 아니지만 장타로 득점을 생산하고 단타의 부족을 볼넷으로 커버하던 선수였죠. 딱 들어도 현대야구에서 좋아하는 모든 조건을 갖춘 선수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그 시대에는 타율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특히 수비 버프라도 받는 유격수와 포수를 제외한 나머지 포지션의 타자들 중 호지스 생전에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통산 타율이 3할이 안 되는 타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타격이 제일 중요한 1루수였으면서 통산 타율이 2할 9푼대도 아니고 2할 7푼대였던 호지스는 아마 그 당시 기준으로는 홈런은 잘 치지만 타격이 안 되는 공갈포로 보였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 호지스는 마지막 투표였던 1983년에도 63.4%의 득표율로 헌액에 실패했고 베테랑스 커미티의 특별 헌액 때도 여러 차례 후보에 오르기는 했지만 2003년, 2005년, 2007년 꾸준하게 60%대의 득표율을 받으며 입성에 실패했는데요. 이번 투표에서 총 16명의 골든데이즈 커미티 중 12명의 표를 받으며 정확하게 75%를 기록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호지스는 위에서 잠깐 언급했던 매체의 감독 생활을 하던 중 1972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선수로서도 훌륭했지만 야구계 최고의 인격자 중 하나였던 호지스의 사망에 제키 로빈스는 그는 브루클린 다저스의 핵이었다 라고 회상했고
듀크 스나이더는 길은 훌륭한 선수였지만 그보다 더 훌륭한 사내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니 퍼드레스는 그보다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라며 그의 사망이 자신을 너무나 아프게 한다고 안타까워했고, 당시 TV 해설자였던 하워드 카셀은 내 아들이 죽은 날과 함께 인생 최악의 날 중 하나라고 밝혔죠. 그는 1950년대의 선수였지만 마치 2010년대의 OPS형 타자들 같은 야구를 했습니다. 심지어 못했던 7시즌 동안 비율 스탯을 그렇게 까먹고도 통산 타율이 2할 7푼 3리라면 지금의 기준으로는 거포치고 타율조차 낮은 편이 아니며 3할 때 후반의 출루율과 5할을 바라보는 장타율, 덕분에 1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0.9 언저리의 OPS를 유지했던 그는 어쩌면 현대의 선수를 했다면 굉장히 고평가받으며 돈방석에 앉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시석스의 레전드 미니 미노소와 다저스의 레전드 길 호지스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미네소타 트윈스의 두 레전드 토니 올리바와 짐 카트, 그리고 단 한 표가 모자라 헌액에 실패한 딕 앨런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